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교시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었던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 데이터 전송 방식하고 그다음에 DMA의 확장된 그 기능 이걸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장치인데 DMA를 이제 여러 개 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채널은 이제 소형 CPU라고 하는데 원래 CPU를 이제 사이클 스틸링을 해서 그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에 그 자료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채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배웠었던 그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보면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제 저희들이 그 버스를 통해서 보통 전송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게 그 프로그램드 I/O 방법이고 입출력 장치와 여기서는 이제 주로 D램의 메모리 사이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 입출력 장치의 관점에서 보면 입출력 장치 안에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다음에 컨트롤러, 제어 장치, 제어기. 제어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입출력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뭐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관할해서 컨트롤해서 전송되는 방법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드된 입출력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관여를 해서 보내고자 하는 쪽 또는 받는 쪽 이제 출력하는 경우는 이제 받아서 출력하니까 입력하는 경우는 이제 자료를 입력해서 메모리에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드된 I/O 방법이 이제 가장 이제 초기에 대두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에 의한 I/O 방법은 이제 CPU가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입출력 장치의 어떤 역할이 이제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 전송이 있을 때 그럼 자체를 이제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CPU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CPU가 이제 다시 자기 일을 안 하고 입출력 장치를 이제 해서 요구하는 일을 메인 메모리에 이제 전달해주고 갔다 와서 이제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인터럽트. 그렇죠? 이제 인터럽트의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패치 실행을 안 하고 인터럽트에서 하는 일처럼 입출력 장치를 각각의 우리가 버스 마스터라고 했죠. 마스터. 각각의들의 마스터들을 하나의 입출력 장치를 요구하는 객체 요소로 보고 그게 이제 순서대로 인터럽트가 이제 우선순위대로 하든지 순서대로 하든지 우리가 인터럽트 시간에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우선순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가 원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 타임이 많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3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DMA, Direct Memory Access. 이 개념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CPU가 관여하지 않고 아이들 타임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CPU는 계속 패치 실행, 그렇죠? 인다이렉트 하다가 자기 일을 하고 있고 DMA 제어기라는 장치가 우리가 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CPU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입출력 장치의 컨트롤러의 신호를 이제 인지를 해서 얘를 이제 메모리에 갖다 놓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 거죠. CPU의 주기를 훔친다라는 이제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요게 이제 가장 그 채널의 초기 모델인데, 그러면서 CPU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지 할 일 하게끔 놔두니까, 그러면서 데이터를 보다 더 빨리 그 입출력 장치에서 그 메인 메모리로 실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법이 그 입출력 장치의 그 버스 마스터들을 메인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드 된 IO나 인터럽트 형식을 이용하는 입출력 장치의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을 하면 DMA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DMA 하드웨어 장치가 여러 개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널. 그래서 채널이 이제 그 여러분 사전에 한번 좀 찾아보면 뭐 길, 해역, 뭐 이런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통신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개념으로 와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뭐 가족이 4명 있으면 동시에 4개의 채널이 그 어떤 AP에 여러분들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동시에 4명이 연결할 수 있다. 그럼 4개의 채널을 이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채널이란 말이 여기에서는 DMA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여러 개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입출력 그 마스터들이 들의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더 빨리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사이클 스틸링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CPU와 비교를 해서 자그마한 CPU, 그래서 소형 CPU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널이라는 개념,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채널. 통신 시간에 데이터 통신에서도 채널이라는 말 얘기를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뭐 기지국에서 몇 개의 채널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느냐. 조금 동시에 10명을 이제 10개 채널이다. 그러면 동시에 10명의 그 이동 가입자의 발신호, 착신호,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 확장돼 가지고. 그래서 이 채널이 하는 일은 그 DMA 제어기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일을 해요. 입출력 명령,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데이터 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 입출력 명령을 해독을 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한 지시나 제어를 역할을 하고 에러 발생 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고 그 에러를 수정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코드로 변환을 해서 메모리에 갖다 놓고 출력 장치인 경우 메모리에 있는 놈을 출력 장치에 코드를 변환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이제 그 데이터에 이제 출력을 하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DMA의 그 원래 역할하고 이제 똑같은 일을 한다. 그죠? DMA가 여러 개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DMA의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채널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3개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책에서도 이제 이 3가지를 셀렉션, 선택하는 채널이 이제 하나의 장치에 대한 고속 입출력 처리가 각각의 그 입출력 장치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저속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게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속도가 느린 놈 3개를 모아서 하나의 멀티플렉서 처리가 3개에 대한 그 DMA 제어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뭐 어떠한 입출력에는 하나씩 셀렉션 채널이 있고 또 3개를 묶어서 하나의 멀티플렉서 채널로 이제 해서 그 버스를 통해서 그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옮겨가고 이게 2가지 하이브리드로 섞여 있는 거예요. 블락, 멀티플렉서, 채널. 블락이라는 게 묶어서 이제 하는 놈도 있고 하나짜리가 있는 셀렉션 채널도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 3가지 채널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주차의 문제를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보면 이제 DMA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CPU가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인터럽트 하는데 입출력 장치가 갑자기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하면 CPU가 그놈을 처리하고 와서 다시 자기 일을 하기에는 저 CPU의 자체 아이들 타임이 너무 커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입출력 장치가 버스 마스터들 중에서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는 얘가 어쨌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걸 이제 DMA라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한다. 직접이라고 한 게 CPU가 없어도 내가 갈게 뭐 이런 얘기죠. 내가 가서 할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PU의 사이클을 훔친다, 사이클 스틸링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CPU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번을 보면 보기 3번에 보면 CPU의 상태 보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클 스틸링 하기 때문에 CPU는 자기 일 하고 있고 DMA가 어떻게 실어 나르는지 CPU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DMA는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기 3번이 이제 잘못된 특징이고 1번은 CPU의 도움이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죠. 그게 DMA 역할이고 두 번째 보기는 CPU와 DMA 제어기는 메모리와 버스를 공유하는 게 맞죠? CPU와 시스템 버스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그 버스 마스터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사이클 스틸을 발생해서 메모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자료 전송을 수행한다. 사이클 스틸링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맞는 특징이고 두 번째를 한번 보면 CPU의 명령을 받고 입출력 조작을 개시하면 CPU와는 독립적으로 조작하는 게 DMA나 채널이죠. DMA 기능이 확장 단계 채널이니까. 그래서 2번 답은 보기 1번이 되고 뭐 레지스타는 레지스타고 터미널은 이제 뭐 그 CPU가 컴퓨터와 연결된 보조 그 하드웨어 장치들 이제 보통은 이제 모니터 이런 걸 우리가 터미널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건.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내부 기억 장치 즉 이제 내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억 장치들이 레지스타, 캐시 메모리, 디램,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기억 장치가 이제 보조 저장 장치로 보통 쓰는 건데, 그죠?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 CPU가 직접 액세스 하느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3번에는 두 번째. 그죠? CPU가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를 보면 레지스타,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그죠? 메인 메모리는 PCMAR, 그 다음에 MBR, IR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내부 기억 장치죠. 그게 이제 3번의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그래서 채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DMA와 채널에 대한 그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커말에서 보면 보통 DMA와 채널 컴퓨터 구조와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자료의 수정 또는 코드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없다라고 한 게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어쨌든 CPU의 도움 없이 DMA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그 데이터 코드를 입출력 장치에 변환을 시키고 보내든지 받든지 처리하는 거. 일단 메모리에서 입출력 장치에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CPU랑 무관하게 입출력은 DMA 방법으로도 수행하죠. DMA 기능을 확장한 거니까 입출력을 수행하던 도중 어떤 오류 조건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 인터럽스를 걸 수 있죠. 그렇죠? 오류가 발생하면 CPU가 그 오류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선을 가서 인터럽트 기능을 처리하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걸 배우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그 인터럽트를 이제 배우면 정확하게 이 뜻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선 그 어쨌든 입출력 장치 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면 CPU에서
인터럽트를 걸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해주는 우선순위별로.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은 어쨌든 데이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송로예요. 하나의 길이죠, 길. 그래서 그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통신에서도 채널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 전화도 다 뭐 인터넷 전화가 됐든 채널로 이제 연결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입출력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길. 그렇죠? CPU에 이제 도움 없이. 5번은 보면 C분할 타임 쉐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떤 자원이 있으면, 그렇죠? 채널도 일종의 자원이고, 버스도 자원이고, 그런 자원들이 있을 때, 그거를 쓰고자 하는 여러 개의 버스 마스터들을 시간적으로 좀 이제 공유를 해서, 시간에 공유를 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아예 그 채널이, 이제 1번 채널은 항상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1번 채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는 길과 받는 길이 보통 달리 돼 있는데 달리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같이 있으면 또 복잡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요구할 때 가는 길과 이제 어떤 상대방에서 나한테 말을 할 때 내가 듣는 오는 길이 이제 다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채널이 뭐 A 채널, 그다음에 이제 들을 때는 B 채널로 온다 그럴 때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은 이 채널이 내가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쓰지만 들을 동안에 내가 A라는 채널을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듣는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A 채널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타임 쉐어링이라고 해요. C분할. 타임은 시간을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에서 보면 이제 무선통신에서 타임 디비전 하는 이제 억세스 방법으로 이제 처음에 이동통신에서 제안을 돼서 유럽에서 많이 표준화가 됐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코드로 이제 분할해서 쓰겠다고 해서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더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동통신 방법은 이제 코드들을 디비전해서 쓰는 방법이고 근데 이게 이제 5번에 보면 병렬 처리와 같은 말은 아니에요. 병렬 처리는 이제 이 채널이 아예 분리를 시켜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지 시간을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좀 잘못된 이제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설명은 안 했지만 버스도 똑같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다가 어떤 시간 동안 왕창 보내다가 안 보내다가 안 보내다가 이거 안 보내는 시간 동안 어떤 다른 버스 마스터들이 접속해서 내가 좀 쓸게 그 시간 동안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안 쓰는 동안 다른 마스터들이 들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프로세서를 일정한 시간 주기로 번갈아 점유하는 거. 아까 버스처럼 안 쓰고 있는 동안 다른 걸 쓰게끔 하는 거. 프로세서가 여러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것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느끼죠. 내가 이제 말을 이제 듣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할 때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처럼만 이제 느끼게도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듣고 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해요. 그게 이제 타임 쉐어링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데이터 통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제 버스와 관련된 타임 쉐어링 방법,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인터럽트를 배울 텐데 전자계산기에서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고 그러니까 CPU가 중지가 되고
그 특수한 상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서 이게 패치 execute 패치 execute 하다가 interrupt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interrupt 처리가 끝나면 패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execute로 가는 거겠죠. execute. 그래서 원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걸로 이제 execute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interrup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terrupt.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이제 메이저 사이클 4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CPU의 4가지 메이저 사이클. 여전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인다이렉트가 익스큐트로 가는 거고 인터럽트는 패치하러 가야 돼요. 그죠? 제가 아까 인터럽트를 한 다음에 익스큐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좀 착각을 했는데 패치, 익스큐트, 인다이렉트가 익스큐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큐트 하다가 인터럽트가 오면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 익스큐트로 가는 게 아니라 패치로 가야 된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실행하는 거를 중간에 멈추고 패치를 해서 다시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째는 페이징 하는 거는 그 버추얼 메모리라고 그랬죠.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의 제한으로 많은 그 일들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많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한계로 가상 메모리라는 거를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조저장 장치에 있는 거를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가져오는 걸 이제 페이징 한다 그래. 페이징. 그렇죠? 찾는 거. 갖다 넣는 거. 그렇죠? 이거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저희들이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속도 제한으로 그 일종의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페이징 기법을 써서 캐시 메모리에 동일하게 갖다 놓는 방법. 사이클 스틸링은 이제 DMA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CPU의 사이클을 훔친다라는 개념인데 그 실제적인 개념은 입출력 장치의 그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넣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거를 입출력 장치에 갖다 놓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이클 스틸링. 연관 메모리는 메모리 기법들 중에 그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과 유사한 메모리를 하나 더 둬서 연관 기법을 써서 이제 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8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8번째. 그 출력 장치 중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입력 장치도 상당한 종류,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출력 장치 중에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의 정답은 보기 3번을 보면 모니터의 해상도는 운영체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윈도우가 해상도가 좋고 뭐 리눅스, 유닉스 모니터가 해상도가 낮고 이런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해상도라고 하면 PX, 픽셀, 픽처 엘리먼트 이제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얘기죠. 800 곱하기 600보다 그 1024 곱하기 768이 더 픽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거죠. 색상 정보가. 더 선명한 거.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로 가로, 세로가 아니라 대각선 길이로 몇 인치 모니터냐?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주사율의 수치가 낮을수록 눈의 피로가 더 심해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가 많이 쏘여지면 선명해서 사람이 어떤 그 실세계를 보는 게 눈의 피로가 더 덜 심하죠. 흐릿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의 피로가 심한 것처럼 똑같이 컴퓨터 출력 장치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도 좀 같이 좀 풀어보시고 우리가 12주에서는 좀 요약을 하면 어제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장치의 이제 종류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 CPU를 좀 떠나서 우리가 메인 메모리와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버스 마스터들이라고 하고 어쨌든 요 버스를 서로 그 공유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입출력 장치들이 많고 물론 CPU나 메인 메모리도 그 버스를 이제 그 쓰려고 하는 어떤 경쟁 대상자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경우 이제 버스가 무한대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 안에 실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이 되듯이 버스에 탈 수 있는 버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버스 마스터들의 이제 컨텐션 이제 경합이 생기고 그걸 아비트레이션 중재하는 방법이 프로그램드된 I/O 방법, 그다음에 인터럽트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DMA 방법. DMA 기능이 확장돼서 저희들이 또 채널이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하고 DMA라는 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 해서 CPU는 너희를 하더라도 나는 입출력 장치에 있는 것들을 시스템 버스로 메모리에다 갖다 놓을 거야. 그죠? 그래서 네가 알아서 이제 메모리 거 가져가서 처리해. 이제 사이클을 훔치는 거죠. DMA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그 여러 개 두는 개념으로 기능을 확장해서 채널을 라는 개념의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을 하고 각각의 그 버스 마스터들별로 하나하나씩 채널을 두는 게 실렉션 채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 속도가 느린 거 하나로 해서 멀티플렉싱 기능을 쓰는 거, 이제 다중화 기능, 멀티플렉서 채널. 이 실렉션과 멀티플렉서 채널을 혼합해서 쓰는 거지. 어떤 놈은 이제 실렉 하나씩 두고, 어떤 거 세 개 묶어서 멀티플렉싱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블락 멀티플렉서 채널이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버스와 입출력 장치에서는 그런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하고 그 뒤에 있는 병렬 컴퓨터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좀 그 예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우울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힘을 내서 지금 이제 12주 차죠. 이제 앞으로 13, 14주 이제 정도 하면 이제 또 어쨌든 온라인 강의가 또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